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끌린 진짜 이유, 그리고 당신에게서 원했던 것을 주제로 한번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끌릴 때는 어떤 이유로 끌릴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관점들, 또 많은 학문들이 존재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상대방이 끌렸던 이유를 상대방의 결핍,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 추구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핍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참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어떤 분께서 추천했던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도 미학과셨는데 입문서 없이는 읽기 힘들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책 자체가 강연을 녹음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크 라캉의 입문서가 따로 있다, 욕망의 이론 입문서가 따로 있다, 이런 책인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읽으면서 그분 또 프랑스어도 잘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 욕망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자식은 부모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 욕망은 결핍의 환유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락을 기다려요. 나는 그 사람의 연락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락을 얻고 나면 욕망이 충족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과 만나길 원하고, 만나면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가까워지면 관계가 약속되길 원한다. 관계가 약속되면 욕망은 충족되는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이게 참 맞는 말이라는 걸 되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도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구나, 않을 것이로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추구를 한다. 그 이유는 추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추구하는 상태는 너무 괴롭죠. 어떨 때는 되게 비러스윗하다고 하잖아요. 달콤 쌉싸름하다, 피맛 나는 초콜릿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오프닝에서 길게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클로징으로 넘기고, 오늘 여기서 4장의 카드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끌렸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끌렸는가? 그래서 카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카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잠깐 가장 끌리시는 카드를 한번 느껴보실게요.
네, 1번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처음에 1번 분께 끌렸던 이유를 봤을 때, 이분은 처음에는 1번 분이란 사람이 정말 자기랑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1번을 만나서 나는 굉장히 변화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소스, 근원적인 어떤 요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1번 분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히 근원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은 뭔가 우리 1번 분의 깊이일 수도 있고요. 1번 분이 주는 영감일 수도 있고, 돌봄? 뭔가 우리 우물 같은 경우는 생명수이자 식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의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1번 분께서 최소한 어떤 깊이가 있으신 분일 것이다 라는 건 제너럴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처음 우리 1번 분을 봤을 때 1번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와 나와 완전히 상반된 매력에서 오는 본능적인 끌림을 강하게 느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크게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약간 스포지만 이분이 바라본 이 관계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기쁨, 고양감, 내가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큰 기대, 그리고 어떤 움직이고 싶은 들썩들썩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1번 분을 봤을 때 뭔가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의 자기와는 굉장히 다른 무언가가 되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강한 기대와 기대로 인한 고양감, 뭔가 이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셨다라는 게 처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분은 이분에게 1번 분이라는 사람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1번 분이라는 사람의 비중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진짜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자 오히려 이 사람은 물러남을 선택합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보호라고 할까요? 너무 강한데 이건 좀 뭔가 되게 약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파워풀하다 해서 이분은 자기 보호를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1번 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1번 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1번 분이라는 사람과 동화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1번 분이 뭔가를 요청하거나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분은 이 사람과 우리 서로 맞춰 나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했다.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워지려고 하면서도. 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떤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엄습했다라고 상대방이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떠신지는 또 우리 제너럴이다 보니까 다양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이 우리 1번 분께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지금 좀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 관계가 사실상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느낀다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라보시기에 1번 분은 계속 중복되는 카드가 나오는데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처음 1번을 봤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1번 분의 길을 가거나 1번 분의 삶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1번 분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1번 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등등 성장의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번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1번이 아니네, 이젠 아니네 라는 거를 알고 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여전히 지금 이 관계를 붙잡고 싶거나 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어떤
강한 결심, 결단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1번 분은 오를 승자예요. 올라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내가 진짜로 이제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선 안 되겠고, 실제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이게 가마솥 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럼 얘가 끓을 거 아니에요? 볶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화학적인 변화죠.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변화를 이제는 강하게 결단하고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왔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변화를 시도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또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또 읽어봐야 할 것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현재 오늘 주제인 우리 1번 분께 왜 끌렸는가, 현재의 마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과거에 이미 처음에 느꼈던 그 예감, '내 인생이 변하겠구나' 라는 예감을 이제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고, 이 사람의 현재 자신의 자아상, 이 사람의 스탠스를 보면은 '나는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나는 이제는 위기다.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된다. 이젠 내가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나를 지키고 방어하려고 하는 태도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현재까지의 1번 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끌림 리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너스로 이 메시지 카드도 뽑아 놓았는데요. 이분은 1번 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자. 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들은 이제 놓아버리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함께 미래를 붙잡아 보자, 나아가 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관계를 지속하면서 진행되면서는 이분이 1번 분이 본인을 밀어낸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도 이분은 1번 분이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밀어내셨을 수도 있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1번 분이 묘하게 벽을 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혹은 여기까지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마. 이건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느끼게 한 무엇이 있지 않았나.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분이 어떠냐. You are my soulmate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1번 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작용을 하는 존재로 왔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왔다는 걸 안다는 거죠. 좀 연결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변화하고자 하는 쪽으로 현재 마음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울메이트 여정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번 분들이 느끼시기에 상대방 분이 왜 나에게 끌렸을까라는 걸 여러 번 추측을 해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핍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불충분했고 자기에게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분, 완전히 다르고 자기랑 정반대인 1번 분을 만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어쩌면 약간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큰 변화를 예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처음에 만났을 당시, 그리고 만남을 진행할 당시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하게 원하는 것과 준비가 된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해서 이분이 이 관계에서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위기를 겪음으로써 이 관계가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1번이 진짜 성장하고 나아가고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낌으로써 이 사람이 결단을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이 사람이 이제야 변화, 진짜로 자기가 자발성을 내어서 실제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현재, 위기가 있는 현재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은 과거에는 강한 끌림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예감, 1번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1번 진짜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완전 다르다라는, 나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진짜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구나, 소울메이트구나 라는 걸 깨닫는 지점에 도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라주신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을 처음 2번 분께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끌림으로 인하여 빠졌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은 처음부터 어떤 이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이 감정 뭐지? 이 감정 뭐지? 물음표, 거대한 물음표로 시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2번 분과 알아갈수록 알게 되면서 뭔가 되게 잘 맞는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안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수용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2번 분이 자기를 품어주면서도 자신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뭔가 두 분이 어떤 이제 뜨거운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다라면 합이 잘 맞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진행이 되어 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 이 끌림이 처음에는 신비롭다. 이번 어떤 사람이지? 이 감정은 뭐지? 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알게 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분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서야 뭔가 감정적 확신도 갖게 되는 거죠. 2번을 믿을 수 있게 되고 2번이란 사람과 합이 잘 맞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음 뭐지 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거구나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이 상대방 분이 느끼시기에 이 관계가 뭔가 명확하게 뭐지? 뭘까? 뭔가 아직 조금 불분명한 느낌이 든다? 또는 관계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기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부분, 확정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2번한테 다 줘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확 갔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관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마음을 다 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걸림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참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 건데, 2번 분에게 다 줘도 될 것 같고 믿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라 시작했다가 뭔가 내 감정이 더 커지고 확신이 생기고 나서 이 관계에서 내가 뭔가 다 줘도 되는 건가? 믿어도 되는 건가? 불확실성이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더 확실해졌는데 관계 자체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매우 적극적으로 뭘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 이번에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부에서 축적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쌓여서 이제 무너질 듯 위태롭다, 매우 무겁다, 과중하다까지 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현재 이번 분에 대한 감정 카드와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번 분에 대한 결론 자체가 굉장히 묵직해요. 이 카드도 현재 자리에 있는 카드 3장이 모두 큰 대자를 써요. 그래서 이번 분 중에 헤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나를 잊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무 큰 존재로 남아있다. 안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고 있다라면 진짜 이 사람은 만나고 있다면 이번 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머지 사실 기력이 소진될 지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만나고 있든 안 만나고 있든 상대방 분에게 이번 분은 너무나 묵직하고 존재감이 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좀 계산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뭔가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계산이란 게 꼭 나쁜 뜻은 아니고 미래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뭔 얘기냐면 이분이 이 관계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산을 할 것이고 그런데 너무 크게 짊어지고 있는 나머지 좀 버거울 수 있겠다 상대방이. 예. 그리고 이제 멀어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에게 이번 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도 너무 큰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머리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뭐지? 물음표에서 시작했다가 느낌표가 됐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어떤 크기가 되어버렸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마음이 커져버렸는데 근데 이 관계는 나에게 다소 불확실한 느낌이 들어. 이 지금 제너럴이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인지는 선명하지 않지만 아마 관계적 불확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힘들고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멀어지신 분들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번 분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지만 뭘 어떻게 자기가 지금 움직이기에는 너무 어렵고 버거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확실히 복잡한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이번 분께 정말 자기 그 사람의 그릇 크기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애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감정의 크기만큼 이번 분한테 주지도 못했어요. 그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주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예. 그래서 되게 소진되었다 일 수 있고요. 실제로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 많은 걸 해줬다라면 자기는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됐으니까 많은 걸 줬는데 근데 이제 나는 뭔가 다 털린 느낌이 든다. 예, 뭔가 탈탈 털린 느낌이 든다. 내가 너무 소진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현재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번 분께 예, 소진했다. 많이 썼다. 많은 에너지와 많은 책임과 또는 뭔가 책임지지 못했다라면 내 마음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큰 나머지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보는 우리 이번 분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왜냐면 우리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주고 함께 합을 맞춰 함께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이번 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내가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걸 왜 과거형, 현재형으로 모두 말씀드리냐면 상대방 분이 바라보는 이 관계의 모습은 정말 감옥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뭔가 도와주는 사람 없는 이 고립, 이 관계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다. 참 곤란하게 됐다. 사방이 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방 분에게는 이 관계는 기쁨이었대요. 지금도 기쁨이고 만나면 뭐 어떤 고된 거든 뭐든 간에 만나면 즐겁다. 그냥 되게 서로 너무 힘든 관계라 하더라도 얼굴 보면 웃음이 난다. 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분은 이번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같이 살고 싶을 수 있다. 네, 인생을 함께 하고 싶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어떤 연유인지 현재 상대방 분에게 이 관계란 참으로
짊어지기에 무거운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네요. 상대방 분이 보너스로 이제 우리 이번 분께 하고 싶은 말, 과거, 그리고 진행되던 중 현재까지 뽑아봤는데, 이 상대방 분은 이 관계 초기부터 우리 이번 분이 참 미스테리어스하고 참 신비롭고 어떤 사람이지 뭐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할 때부터 이분은 뭔가 이번 분을 잃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이번 분을 되찾겠다라는 마음도 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현재는 이 사람이 예, 나는 지금은 사실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리드한다라든지 당장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고 에너지도 사실 많이 소진돼서 배터리가 한 10% 이하로 남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번 분 리딩 참 상대방이 애잠 애틋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노력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이번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카드도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확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짝 열어놓고 찔끔찔끔 물이 흘러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자기 마음 같지 않았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감정은 맥시멈인데 완성이 되었는데 미완, 궁금증, 호기심, 알 수 없음에서 와 이런 게 사랑인가 하는 감정까지 넘어갔음에도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소 소심하고 다소 우유부단해 보였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번 분에 대한 존재감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근데 당장 이 사람이 움직이기에는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쓴 것 같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이번 분께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 관계가 되게 어렵고 감옥 같고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나는 사실 이번 보면 웃음이 나고 행복하다. 괴롭지만 행복하다. 같이 있고 싶다. 라는 건 변함이 없네요. 여기까지. 이번 분께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티컵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상대방 분이 처음 3번 분을 보았을 때, 또는 이 관계에서 처음 3번 분께 끌림을 느꼈을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는가를 보면, 이분은 3번 분께 기다림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3번 분을 기다리게 된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지? 왜 내가 기다리게 되지? 내가 자꾸 정신 차려보니 3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끌림을 처음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분이 3번에게 되게 강렬한 인상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3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겐 그러지 않는데 3번에게는 좀 긴장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좀 대할 수 있다? 이 사람도 좀 자아가 만만치 않게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3번에게는 좀 내가 긴장하게 되는, 왜냐하면 3번이 나를 긴장시킨다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험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는 3번 분은 처음 끌림을 느낄 당시에 상당히 자기 세계가 강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이 느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3번 분이 되게 인상적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은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과 좀 다른, 자기 중심이 견고하고 단단한 3번 분을 만나면 막 긴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마냥 편안하지 않는데, 그런 3번 분이 되게 임프레시브하다,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려진다, 이런 신기한 느낌으로 끌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이분은 어떤 끌림을 또 경험하게 되었는지 보면은,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자아상이 좀 아이덴티티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3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나도 난데 너도 참 너다. 너도 참 강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겠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관계는 진짜 뭔가 좀 시작부터 또는 근본적인 세팅부터가 진짜 쉽지 않다 해서, 뭔가 우리가 초반 설정부터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고달픈 마음고생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참 생각도 되게 많았다. '이게 뭘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야?' 너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 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오히려 좀 벽을 치게 되든지, 자기가 오히려 좀 이 관계의 어떤 소통에서 너무 치우치거나 너무 강하게 다가가거나 하는 거를 좀 줄이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강한 사람인데 3번도 만만치 않게 중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좀 컨트롤이 됐을 수가 있는데, 예, 통제를 했을 수가 있는데 3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인식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3번 너무 쉽지 않은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좀 안전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약간 스스로 어떤 경고음을 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시작부터 이 사람이 3번 분께 느꼈던 어떤 부분들, 인식했던 부분들은 내가 3번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편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가 나를 긴장 타게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 줄은 몰랐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와 달리 3번에게 대할 때 오히려 벽을 치게 되거나 좀 조심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게 편안하지 않다. 근데 속절없이 이 관계에 빠져든 모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환장을 노르실 수가 있죠. '아 이게 되게 힘든데 이거 뭐 끝도 안 나고 이게 뭐지? 너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나는 몸을 사리면서도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라고 느꼈다. 네 여러분, 여기 또 메시지 카드도 뽑아 놨는데 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 나 저 사람 좋아하네. 너무 행복하다.' 일 수 있지만 지금 이 3 번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예 내가 3 번한테 강한 어떤 인상을 받고 3번 앞에서 긴장하게 되고 3번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 행동이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편안하지 않은데 그게 3 번이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favorite 뭐 최고로 좋아하는 이잖아요. 제일 좋아해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편안함으로 행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제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playing game. 그러니까 이제 3 번이 이렇게 하면 난 요렇게 해야지. 3 번이 저렇게 하면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즐겼을 수 있어요. 이 짜릿한 긴장감을. 쉽지 않은 이 느낌을 '아 쟤도 만만치 않네. 그럼 난 요렇게 해야지.' 했을 수 있는데 이 점차 이 사람에게 3 번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 사람은 힘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비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3 번의 중심이 원체 흔들리질 않으니 '왜 내 맘대로 안 돼? 왜 뭐지 얘는? 뭐 얘 너무 힘든 앤데?'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로 와 볼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현재 관계가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찌 됐건 간에 현재 이 사람은 쓸쓸하고 고독하다. 3 번을 떠올리면 '아 내가 마음이 방황하게 된다. 어찌할 줄 모른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못 정하겠다.'라고 나오거든요. 신중해졌어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3 번과 관계가 진행되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뭔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관계와 3 번을 바라보는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연구한다라는 뜻도 있어서 3 번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지?' 라는 연구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분도 변화에 들어섰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자기를 되게 지키려는 어떤 심리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두 사람의 어떤 빠져들기 시작하던, 특히 이 사람이 3번 분께 빠져들기 시작하던 시즌에는 이 사람이 자기 방어가 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좀 녹고 있어요. 약간 지금 이걸 올리자마자 보시는 분들은 병신월 화급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불이 뜨거워서 금이 녹죠. 이 지금 뜨거운 불길에 가마솥 안에 있는 내용물이 끓고 있는 이런 카드인데요. 여기 현재 자리에 미싱 유 예 그리워한다.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예. 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지금 3 번과 자신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과 마음이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것과 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은 뭔가 이 그리움 때문이겠죠. 예 3 번에 대한. 이 사람은 그 그리워한다는 것이 내가 3 번을 진짜 제일 좋아해서 favorite이라서 라는 거를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겠죠.
내가 3번 되게 신경 쓴다 라는 거는. 하지만 사랑인가 봐 까지는 인정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관계 구도를 또 마지막으로 뽑아봤을 때 이분은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좀 상정해 놨어요. 나는 3번이 좀 바뀌길 기다린다. 3번 분은 상대가 바뀌길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호상박이다. 막상막하다 두 사람은. 그쵸? 근데 이제 상대방은 나는 기다린다. 이 관계가 지금과 달라지길 기다린다. 예. 처음에 끌리기 시작할 때도 이분은 3번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시작됐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 기다리고 있네? 이거죠. 예. 근데 지금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3번 분은 변함없는 사람, 늘 그대로인 사람. 그래서 내가 다가가도 예전과 같을 것 같다. 3번은 좀처럼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의 삶 자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3번은. 이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애초에 3번한테 끌렸던 이유가 3번이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중심이 있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렸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것이 그 변함없음과 자기 주관 있는 중심 있는 이 3번 분이란 사람이 자기한테 쉽지 않다. 예전 관계들과 다르고 쉽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고통에 빠진 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3번 분은 항상 그대로였다는 걸 상대방도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를 만나 바뀌길 바랬나 봐요. 3번이. 예.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처음처럼 그대로 쉽지 않은 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서 힘듦에 퐁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관계 뭘까? 3번이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저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로 다툼이나 갈등이 격렬하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너는 그런 걸 원하는구나. 난 이걸 원해. 우리 입장 다르네. 정도로 정리가 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괴로워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뭔가 우리는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어려운 이 관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뭔가 지금 도와주는 이도 없고 뭐 이제 연결해주는 뭐 겹친이라든지 뭐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양 기다리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근데 3번은 그대로일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워하고. 참 갑자기 제가 요즘에 옛날 노래를 듣는데 지금 이 3번 분의 상대방한테 딱 좀 이제 도달했으면 좋겠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에이트라는 어떤 그룹에 이현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솔로로 이제 불렀던 노래 중에 내 거 중에 최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제 리딩을 듣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내 거 중에 최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밀어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나 따위가 뭐라고 너를 밀어냈을까. 야, 너는 내 거 중에 최고였는데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게 떠오릅니다. My Favorite이란 카드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그리워하고 변화가 시작됐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3번이 자기로 인해 변하길 바랬는데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길 바랬겠죠. 그게 안 됐다. 그래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3번이 유독 길어지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타인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운의 흐름이 외압이 들어와서 되게 힘든 일이 생겨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3번을 바꾸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본인이죠. 근데 조력은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4년째 유튜브를 하며 누누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직업이 코치잖아요. 조력을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냐 하는 거는 일단 1번 상대방이 변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이 같아야죠. 상대방이 원하는 변화가 내가 원하는 변화랑 뭐 같아야지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조정되어 주길 바랄 순 없다.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다. 그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해봐야 결국 우리가 각성을 하면, 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진짜로 본인이 변화를 원해야 된다. 방향성을 갖고 원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과 지지를 보내며 곁에서 응원해 준 사람이 존재할 때, 이게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력이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자원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제공할 수 있겠죠.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움이어야 하지, 자발성이 첫 번째다 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죠. 제가 이거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는 말인데 3번한테 하고 있다. 하지만 3번 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그게 왜 되지 않는 건지, 왜 3번 분이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인지 아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부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상대방은 보글보글 끓으면서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못 잡고 있네요. 한마디로 자기가 3번이 자기가 이제 곁에 두었던 존재 중에 최고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 인정은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치만 괴로움은 충분히 겪고 있는 것 같다까지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네, 3번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을 골라주신 4번 분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 분. 우리 4번 분들은 이분과 참 관계를 가져오시면서 참 많이 맞춰주셨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슬로우 스타터라고 아시나요? 되게 느리게 시작하는 사람? 근데 뭐 관계 자체는 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진짜로 믿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땅땅 인증, 공식 인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분은 나는 10년은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할 수 있다. 이런 분도 봤는데요.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3년씩 이렇게 지켜만 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지금 우리 4번 분의 상대방에게서 그런 스멜, 그런 향기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4번 분께 끌렸을 당시에 이 사람이 느꼈던 것, 유니크니스, 상대방은 4번 분이 확실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특별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은 다르다,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느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도 좀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 있는데 이 관계에 유독 슬로우 스타터 또는 유독 조심스러움을 발휘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가족 카드도 되게 운명적인 카드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과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는 관계, 내가 정말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내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근데 그 특별함이 어디서 왔냐면 상대방은 좀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4번 분은 그 세계를 조금씩, 그 단단한 껍질, 외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처음에 이제 초반에 4번 분께 끌림을 경험하면서 예감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느꼈고, 그래서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굉장히 4번 분이 초반부터 이 사람한테 되게 운명적인 어떤 신뢰감마저 줬을 수 있겠다. 범상치 않은 존재로 느끼게 하셨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관계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이 사람의 끌림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조금 물러남을 선택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특별함을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무장해제시켜 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이 사람은 관계를 끊는 건 아니에요. 단절시키는 건 아닌데 좀 그러니까 곁을 조금 덜 준다고 해야 될까요? 4번 분이 느끼시기에 상대방 분이 내가 그래도 시간을 좀 두고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상대방이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지금 not the right time이란 카드도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빠르게 급히 마음을 열기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럴 만한 관계 구도가 아니다 라고 느꼈다 해서 마음을 조금 스스로가 단속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갔던 이유는 4번 분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본인한테 어떤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었거나
4번분이라는 존재가 가진 특별함이 상대방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었거나 4번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건 또 성적 매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정이 든다, 신압으로 스며든다 이기도 해서, 저는 상대방 분이 4번분의 이 특별한 매력에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이 특별한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거나 중독되고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느끼면서 아직은 내가 완전히 열 때가 아니다 라고 느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용기가 없어서 쫄보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가족 카드도 있지만 여기 트윈 플라잉 카드도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영적 연결을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천천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4번을 대해야 된다, 4번을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4번 분과의 관계를 뭔가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몰라서 이렇게 물러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그래서 지금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뭐 만나고 있으시든 멀어지신 관계든 현재의 감정, 생각, 결론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 맞게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되게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보고 계시다면 이분은 내가 4번이 참 너무 가까이 있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의 특징은 대단히 깊이 있는 연결을 뜻하진 않기 때문에 관계가 약간 붕 떠 있을 수가 있는 게, 두 분 중 한 분이 바쁘시거나 둘 다 바쁠 수도 있고, 혹은 자리 이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거리감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다 해서, 이분은 4번 분이란 사람의 특별함과 매력, 아름다움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전히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4번 분을 되감기 하고 있는데, 4번 분과 있었던 일들을 복귀한다, 떠올린다,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멀어져 있을 때조차 그렇다라는 카드가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감이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은 더 깊어졌다예요. 마음은 더 좋아한다.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내실, 정말 확실한 규정 이런 거는 없다고 느낀다, 부족하다고 느낀다, 언제든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이 이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 자기도 스스로 느린 사람인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이 관계를 끝내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바라봐요.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관계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는 걸 찍어놨다면 가족 카드죠. 4번 분과 정말 깊이 있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되게 느리게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 천천히 삼보일배 하면서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바라보는 4번 분의 이 관계에 있어서의 포지션은, 4번은 참 고맙게도 나에게 맞춰준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관계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고 나는 느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다소 소원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완전한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함께 되게 좋은 관계로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멈춰졌고, 거기서 약간 뭐라고 하지? 가다가 잠시 멈춘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내비게이션 비유를 다시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근데 한 대전이나 대구쯤에서 잠시 이제 정차한 거죠. 그런 상태인데, 뭔가 그럼으로 인해서 아쉽다, 상실감을 느낀다, 이대로 대전이나 대구에 머무르게 되는 건가, 부산 못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일 수 있겠다, 관계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 관계를 트윈플레임 영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쉬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바라보고 이 사람의 마음도 느리지만 여전하다. 여전히 목적지가 같다. 내 마음은 그렇다. 비록 지금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고 다소 상실감도 느끼고 허전함도 느끼지만 이 관계에 재편이 필요하다.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집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집, 가족, 트윈플레임. 전반적으로 약간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운명적인 영적인 연결이 좀 강해 보이는. 근데 물론 이거는 이 관계를 조망했을 때 그렇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그거 뭐 사주로 보면 이제 원국에 막 귀문관살 같은 게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수기운이 많다라든지 뭐 간여지동이라든지 영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죠. 수일관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4번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커넥팅을 되게 무시하거나 끊어내거나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죠.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리움과 혹은 함께하고 계시다면 뭔가 좀 방황하고 있거나 다소 아쉽고 서운함, 상실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4번 분에 대한 어떤 끌림은 부정할 수 없고 여전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4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오는 대로 말하기 클로징을 하기보다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서 정리해서 왔는데요. 이걸 한번 더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이 리딩을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먼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이, 우리 러버스님들, 이게 왜 처음에 왜 끌렸는지, 관계가 진행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러버스님들과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리딩을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끌렸을까?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우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왜 그 사람에게 끌렸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했을까?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사랑을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해봐야 몇 년 됐지만, 사랑을 약간 마니또처럼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든 것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도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뭔가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필요한 게 보이면 먼저 챙겨주고 싶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알아서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살펴봐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원했던 거는 정말로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내가 최고로 약해진 순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관심을 통해 느끼는 것. 저는 그런 사랑을 원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라는 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가장 받고 싶은 것, 그런데 참아 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많이 막 해주는 사람은 정말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라캉은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욕망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환유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고백을 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이 연락 그 자체일까요? 고백 그 자체일까요? 네, 그 사람 그 자체일까? 생각을 해보면 연락을 통해서 나는 아직 너를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고백을 통해서는 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걸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줌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살펴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안전함을 경험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느끼고 싶었던 어떤 것을 원했던 걸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짜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과 내 안의 결핍과 욕망을 조금씩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욕망을 분리하면서부터 나의 사랑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것이 될 수가 있죠. 내가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되면 상대에게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덜어질 수가 있고, 그런 필터가 벗겨지면서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욕망도 서서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대신에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끊임없이 주면서 눈치채 주길 기다리는 대신에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실제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리딩에서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유는 정말 달랐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항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더라고요.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과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다를 수가 있고요.
상대에게서 어떤 이를테면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과 실제로 그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이 왜 우리 러버스님들을, 왜 나를 원했는지를 다 보시게 되셨으니까,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나 자신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 나는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요청해 보거나 말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저처럼 마니또가 되려고 하진 않았을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먼저 계속 보여주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어떤 감정, 혹은 어떠한 내 모습, 그런 것들일까? 저는 사랑이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는 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러버스님들도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댓글에서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상담에서도 많이 뵙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다가 결국 내 마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읽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관계를 돌아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께서 이 타로 리딩을 보는 것도 좋은데 다회기 상담은 안 하시냐, 코치시던데 다회기 상담, 코칭 상담은 안 하시냐 라고 물어보시기에,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 사랑을 이 어려운 사랑을 왜 만났고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어졌으며 나는 이 관계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 이 관계를 기다리든 놓아주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선명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큼 중요한 내가 이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나는 이 시기에 지금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난 앞으로 어떤 선택을 어떤 처신으로 할 것인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께서 진지하게 알고자 하시기에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저도 동질감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진행해왔던 상담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지금 내 위치는 어디고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어디쯤 와 있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코칭 상담도 병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요청을 주신 김에 며칠에 걸쳐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다회기 상담들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다시 정리해서 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다회기로 진행되는 최소 4회기인데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현명한 나다운 처신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려놓은 러브 코칭을 와주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한 달에 몇 분 못 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날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인가? 네, 좀 필요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인연이 닿고 꼭 필요한 이 코칭이 정말 필요한, 내가 진짜 내 사랑의 방향성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싶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딥 다이빙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일상 속에서 명상할 때도 아침 리추얼과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어떤 루틴들 속에서도 제가 지금 상담과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명상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들도 함께 공유하며 그러니까 영적 여정을 함께 한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클로징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